안녕하세요, 진혁습니다. 기다리고 기다리던 12세대 엘더레이크 CPU가 장착된 게이밍 노트북이 출시를 했습니다. 제피러스 M16 GU603ZM입니다. 얼마 전에 제품의 사전 리뷰를 하면서 이 제품의 업그레이드된 부분이라든지 아니면 어느 정도 기대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굉장히 상세하게 제가 다뤘습니다. 그러니까 오늘은 이 노트북의 성능을 위주로 리뷰를 할 예정이고요. 실제로 이 제품의 사양이나 이런 것들은 제가 사전 리뷰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못 보신 분들 계실 거니까 제품의 상세 스펙부터 확인을 먼저 하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제품의 전반적인 사양이 업그레이드가 되어서 출시가 되는 ROG 제피러스 M16 GU603ZM B12935KD입니다. CPU는 인텔 12세대 엘더레이크입니다. 14개 코어에 20개의 스레드를 가지고 있는 i9 12900H가 장착이 되어 있고요. 그래픽카드는 지포스 RTX 3060 랩탑 버전이고 최대 TGP는 120W로 이전 세대 제품에 비해서 업그레이드가 되었습니다. 메모리는 4800MHz의 DDR5가 적용이 되고 온보드 방식의 8GB 플러스 8기가 1개로 듀얼 채널을 구성을 하고 있습니다. 예전에 DDR4에 비해서 약 40% 정도의 성능 향상이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기 때문에 개인적으로 가장 기대가 되는 부분 중에 하나입니다. 그리고 SSD는 가장 속도가 빠른 PCI Express 4.0 4배속을 지원하는 512기가를 기본으로 가지고 있고 추가로 1개의 여분 슬롯이 있습니다. 모니터는 16대 10비율의 WQXGA 해상도를 가진 16인치 패널을 가지고 있습니다. 해상도는 2560에 1600이고 색재현율은 DCI-P3 100%의 광색역을 지원합니다. 165Hz 주사율에 최대 밝기 500니트로 기존 패널과 동일한 패널이 적용되어 있습니다. 배터리는 90W시가 적용되어 있고 인텔 CPU로 사용하는 만큼 썬더볼트 4를 지원하고 PD 충전도 버전 3.0으로 최대 100W까지 지원을 합니다. 제품의 페이퍼 스펙상 무게는 1.9kg으로 동급 사양에서는 상당히 가벼운 제품이죠. 고사양 제품인 만큼 무상 서비스 2년이 지원이 되는 제품이고 판매가는 리테일가 기준 224만 9천원입니다. 제품의 스펙 같은 경우에는 CPU도 바뀌었고 많은 부분이 바뀌었는데 외관 같은 경우에는 사실 이전 세대 제품과 완전히 동일합니다. 그냥 보면은 구분을 하기가 힘들 정도 수준으로 동일한데 실제로 패널 같은 경우에도 이전 세대 제품에서 워낙에 좋은 패널을 썼었기 때문에 그 패널이 그대로 적용이 되어 있습니다. 16대 10비율의 16인치 패널이 장착이 되어 있고 해상도는 2560에 1600의 2K 해상도를 가지고 있습니다. 모니터의 평균 밝기는 496.4니트로 상당히 밝은 편이고 밝기도 균일합니다. 모니터의 색재현율은 실제 측정을 해봤을 때 DCI-P3 100%, sRGB 100%, NTSC 88%, 어도비 RGB 100%로 이전 세대의 제품과 같이 상당히 고급 패널이 장착이 되어 있습니다. 16대 10비율의 모니터 같은 경우에는 영상 편집하기 좋다 이렇게들 많이 말씀을 하시는데 이제 실제로 어떻게 좋은지에 대해서는 제가 이 제품의 이전 세대 제품을 리뷰할 때 굉장히 상세하게 설명을 드렸습니다. 실제로 관련된 부분은 위쪽에 링크를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 제품의 내부를 한번 살펴보면 이전 세대 제품과 그냥 보면 구분하기 힘들 만큼 거의 비슷합니다. 메인보드의 모양이 조금 바뀌면서 히트싱크가 조금 업그레이드가 되었고 모양은 살짝 바뀌었습니다. 그리고 생산 시기에 따라서 메모리, SSD, 무선 랜카드 등의 제품은 약간씩 달라질 수는 있습니다만 이번에 입고된 제품은 메모리는 삼성 DDR5가 장착이 되어 있고 무선 랜카드는 인텔 제품이고요. SSD는 PCI Express 4.0을 지원하는 마이크론이 장착이 되어 있습니다. SSD 속도를 측정을 해보면 이게 보시는 것처럼 읽기 쓰기 속도가 상당히 빠른 제품으로 굉장히 성능이 좋은 제품이 장착이 되어 있습니다. 자, 이제 가장 궁금한 부분이 바로 성능 부분일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실제로 CPU 같은 경우에도 인텔 12세대 i9 CPU가 들어가 있고 그래픽카드 같은 경우도 RTX 3060인데 TGP가 이전 세대에 비해서는 좀 올라갔습니다. 그러면서 성능이 상당히 좀 올라갔을 거라고 기대를 하고 또 그리고 발열 제어가 또 어느 정도 수준이 되는지 실제로 성능을 또 잘 뽑아내는지 이런 부분을 상당히 궁금해 하실 건데 그걸 알아보기 이전에 하나 짚고 넘어가야 될 부분이 있죠. 바로 웍스위치에 대한 부분인데 2022년도 신모델부터 게이밍에 적용이 된 그래픽카드를 다이렉트로 사용할 수 있는 방법입니다. 웍스위치의 사용은 윈도우 설치 후에 아모리 크레이트에서 컨트롤이 가능한데요. 여기 보이는 시스템 구성에서 여러가지 아이콘이 있죠. 거기에 이렇게 웍스위치 아이콘이 있습니다.
아래쪽에 MS 하이브리드라고 되어 있으면 엔비디아 옵티머스 상태입니다. CPU의 내장 그래픽을 우선으로 사용하는 상태인 거죠. 먹 스위치 아이콘을 클릭을 하면 노트북이 꺼졌다 켜지면서 여기 아래쪽에 MS 하이브리드 모드가 꺼지고 먹 스위치 아래쪽에 디스크레이트로 나오죠. 이렇게 되면 항시 지포스 그래픽카드를 사용하는 상태로 설정이 된 겁니다. 일반적으로 말하는 논 옵티머스 상태가 된 겁니다. 엔비디아 제어판도 비교를 해보시면 MS 하이브리드 모드에서는 이렇게 제한된 설정으로 설정을 건드릴 게 별로 없는데 먹 스위치를 켜면 엔비디아 제어판의 설정은 모든 기능을 다 사용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게 기능이 많아지면 사실 또 그만큼 복잡해지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뭔가 조금 어려워지는 부분이 있는 것 같은데 이게 성능이 점점 좋아지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이제 어느 정도 숙지를 좀 하고 사용을 하는 게 조금 더 좋을 수는 있겠죠. 자, 이제 그러면 본격적으로 CPU랑 그래픽카드의 성능을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CPU 테스트랑 그래픽카드 테스트를 했으니까 쭉 길게 준비를 했습니다. 한번 보시죠. 먼저 CPU 성능 테스트부터 해봤습니다. 시네벤치 R23을 구동했고요. 아머리 크리에이트 기준 성능 모드와 터보 모드 두 개의 모드로 테스트를 하면서 온도, 소음, 그리고 점수를 체크했습니다. 먼저 성능 모드에서는 싱글코어 1889점, 멀티코어 12596점을 기록했습니다. 이때 온도는 최고 온도 87도, 평균 구동 온도는 74도를 기록했고요. 팬의 소음은 최고 4700rpm에서 52dB, 평균 2400에서 2800rpm 사이에서 36에서 40dB로 생각보다는 많이 조용한 편이었습니다. 그리고 터보 모드에서 구동을 해보면 싱글코어 1891점, 멀티코어 18287점으로 지금까지 노트북에서 보기 힘든 상당히 높은 점수를 기록을 했습니다. 이때 온도는 최고 온도 95도를 기록했고요. 특이한 것은 스로틀링 없이 P코어의 모든 코어가 4.0기가로 끝까지 구동이 되었다는 겁니다. 팬 소음은 최고 6400rpm에서 62.6dB로 소음은 상당히 있는 편이었습니다. 터보 모드 시에는 거의 강제로 풀RPM으로 팬이 돌기 때문에 조금은 소음이 있는 모습이었고요. 추가로 말씀을 드리자면 성능 모드와 터보 모드에서 쿨링 팬의 설정의 차이가 있습니다. 성능 모드에서는 최고 4700rpm에서 최저는 팬이 작동을 하지 않는 0rpm으로 설정이 되어 있고 터보 모드에서는 최고 6400rpm에서 최저 2800rpm으로 팬의 멈춤이 없이 항상 구동이 되고 있다는 설정의 차이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래픽의 테스트인 파이어 스트라이커를 구동을 해봤을 때 성능 모드에서는 피직스 스코어 26287점, 그래픽 스코어 18169점, 컴바인 스코어 8737점, 전체 점수 17114점을 기록했고 이때 그래픽카드의 온도는 최고 온도 76도, 평균 온도는 71도를 기록했습니다. 터보 모드에서는 피직스 스코어가 3571점, 그래픽 스코어가 21050점, 컴바인 스코어 1362점, 전체 점수 19925점을 기록했고 이때의 그래픽카드 온도는 최고 온도가 71도, 평균 온도는 67도로 기록했습니다. 터보 모드에서는 팬의 회전 속도가 더 높으니까 온도가 조금 더 잘 잡히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리고 이때 팬 소음과 온도는 시네벤치의 테스트와는 크게 다르지 않았습니다. 성능 위주로 쭉 한번 살펴봤는데 결과적으로 봤을 때 성능 향상의 폭은 상당히 큽니다. 그런데 성능 향상의 폭에 비해서 발열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더 줄어들었기 때문에 굉장히 만족스러운 결과를 가져올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아머리 크리에이트 기준으로 봤을 때 성능 모드로 놓고 사용을 하면 이제 실제로 팬 소음이라든지 이런 게 별로 크지가 않은 상황인데도 이제 시네벤치 멀티코어 점수가 12000점 중반 정도 수준이 나왔잖아요. 그런데 이 점수는 이전 세대의 i9을 터보 모드로 놓고 했을 때 굉장히 좀 시끄러운 상황에서 뽑아내는 점수와 거의 비슷한 점수이기 때문에 점수만을 놓고 본다면 상당히 높은 퍼포먼스를 낸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이게 그냥 우리가 일반적으로 사용할 때 굳이 터보 모드로 가지 않고 성능 모드로만 사용을 해도 굉장히 높은 퍼포먼스를 맛볼 수 있고 이제 그런데 팬 소음은 적고 이러면은 사용할 때 만족감이 좀 더 높아질 수 있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터보 모드로 놓는 경우는 뭐 일반적으로 굉장히 뭐 좀 높은 퍼포먼스를 끌어내야 되는 뭐 인코딩을 한다거나 아니면 렌더링을 한다거나 이렇게 하실 때는 필요하겠지만 굳이 그렇게 사용하시는 거는 이제 팬 소음을 내가 조금 감수해야 될 수 있다. 그런 부분 생각하셔야 될 것 같고 이전 세대에 비해서는 확실히 이제 좀 많이 조용해졌고 이제 일반적인 그냥 사용 시에 많이 조용해졌고 그렇게 하면서 좀
이게 높은 퍼포먼스를 내도 조용해졌다는 거는 사용상 만족감을 좀 높일 수 있다라고 보입니다. 그리고 제품 같은 경우에는 이제 신제품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굳이 뭐 이 제품 말고라도 이제 렘브란트 CPU가 장착된 제품도 출시가 되고 있고 다른 브랜드 제품도 그렇고 많이 나오고 있어요. 그런 제품들을 잘 보시고 마음에 드는 제품들 잘 구매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하고요. 영상이 좋으셨으면 좋아요, 구독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진에스였습니다.